한국에 1년씩이나 살다 오라고요? 사장님, 저한테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사표를 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회사 일로 한국에 파견 나온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저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제 이름은 마리 앤더슨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2살 직장인이에요.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고 장래가 촉망되던 사원이었죠. 어느 날 회사에선 저에게 한국 지사에 나가서 1년 동안 근무를 하라고 권유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너무나 낯선 나라였고, 저는 한국에 가서 살다 와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게 와닿았어요. 결국 저는 회사의 권유대로 한국에 나오기로 결정했고, 1년 동안 이곳 생활을 하면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어요.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인들은 한국을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국이나 유럽을 동경하고 한국 현실에 실망하고 좌절하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에 자리 잡고 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사연을 제 생각과 함께 말씀드려 볼게요. 뉴욕의 아침 햇살이 약하게 창문을 비추고 있었어요. 바깥은 여전히 어두웠고 커튼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들어오고 있었죠.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6시 30분.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제 머리는 엉망이었고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일어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제 아파트는 아담하지만 깔끔했어요. 흑백톤의 가구들이 정리정돈된 채 놓여 있었고 옷도 늘 블랙과 화이트뿐이었죠. 복잡한 건 질색이라 이렇게 사는 게 편했어요.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창밖에서 벌써 도시 소음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지하철이 지나가는 소리까지. 뉴욕은 절대 잠들지 않는 도시였고 저도 그랬어요. 아래층 카페에서는 커피 한 잔이 6달러였어요. 비싸긴 했지만 다들 당연하다는 듯 사 마시고 있었죠. 뉴욕에선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숫자, 보고서, 회의 일정. 제 하루는 늘 비슷했어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게 제 일이었죠. 동료들은 주말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파티를, 또 다른 누군가는 새로 나온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음 프로젝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점심은 늘 책상에서 샐러드 한 그릇으로 때우고 있었어요. 저녁도 배달 음식이 대부분이었죠. 냉장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집에서 밥을 해 먹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뉴욕에서 이런 생활은 흔한 일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였죠. 그때 갑자기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회사 사장님. 말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에서 1년간 근무할 인재가 필요합니다. 관심 있나요? 순간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서울, 한국,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한국에 대해 아는 거라곤 뉴스나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뿐이었어요. 거긴 경쟁이 너무 치열해.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게 기본이야. 외국인에겐 너무 닫혀있는 나라라더라.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저였을까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그날 오후 상사에게 불려갔어요. 그는 책상 뒤에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건 큰 기회야, 마리. 우리 회사에는 강하고 유능한 사람이 필요해. 바로 너 같은 사람 말이야. 칭찬이 기분 좋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함이 컸어요. 하지만 전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자 상사는 웃으며 말했어요. 1년이면 길지 않아. 내 이력서에도 아주 도움이 될 거야. 그날 밤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파트를 서성이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이 보였어요. 익숙한 금발머리, 푸른 눈. 그런데 곧 전혀 다른 곳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니?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경력 상승, 장점. 낯선 나라에서 일하는 거, 단점. 새로운 경험, 장점. 편안한 삶을 떠나는 거, 단점. 하지만 결국 답은 뻔했어요. 1년은 생각보다 길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 커리어에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답장을 보냈어요. 서울 근무를 수락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전송하자마자 속이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거지? 그 주말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블랙옷, 실용적인 신발, 노트북. 필요한 건 많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려고 가이드북을 펼쳐봤지만 결국 비즈니스 문화 부분만 읽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작은 송별 파티를 열어줬어요. 사진 많이 보내. 너무 일만 하진 말고. 다들 웃으며 농담을 던졌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알았어요. 저는 분명 일만 하게 될 거라는 걸. 출국이 다가올수록 긴장보다는 오히려 결심이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이건 또 하나의 프로젝트일 뿐이니까요. 한국에 가서 할 일을 제대로 해내고 승진해서 돌아오면 되는 거였어요. 단순하고 논리적인 계획.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1년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비행기가 작은 충격과 함께 착륙하고 있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도착했죠. 여기가 바로 서울. 앞으로 1년 동안 살아갈 새로운 곳이었어요. 몸을 일으키자 다리가 뻣뻣해지고 있었어요. 목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잠들었는지 뻐근했죠. 하지만 등을 곧게 펴고 프로페셔널한 표정을 지었어요. 첫 인상이 중요하니까요.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넓고 눈에 띄게 깨끗하고 놀랄 만큼 현대적이었죠. 유리와 금속이 반짝이고 있었고 한국어와 영어로 된 안내판이 길을 또렷하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공항과는 전혀 달랐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했어요. 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직원들은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심사관이 비자를 확인하고 지문을 찍고 짧은 미소와 함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불필요한 질문 없이 딱 필요한 절차만. 이런 효율적인 분위기 마음에 들었어요. 짐도 거의 바로 나오고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가방 하나 찾으려고 40분을 기다리곤 했는데 여기선 10분도 안 걸렸죠. 또 한 번 놀라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 택시줄에 서 있는데 공항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밝은색 유니폼을 입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을 걸었죠. 서울 가세요? 지금은 지하철이 더 빨라요. 퇴근 시간이라 교통체증이 심하거든요. 긴 택시줄을 보다가 무거운 캐리어를 내려다봤어요. 지하철? 이 짐을 들고? 뉴욕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선택이었죠. 지하철 깨끗해요. 그리고 택시보다 훨씬 싸요.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뭐 최악의 경우라도 그냥 짐을 들고 고생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하철역에 도착하고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역 안이 밝고 깨끗했어요. 벽엔 낙서 하나 없었고 바닥엔 쓰레기조차 보이지 않았죠. 디지털 전광판이 정확한 열차 도착 시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4분 후 도착. 영어 옵션이 있는 자동 발권기에서 표를 샀어요. 가격은 5,500원. 미국 돈으로 4달러 정도였어요. 뉴욕 지하철 요금의 3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지하철은 정확히 전광판에 나온 시간에 도착했어요. 부드럽게 멈춰 서고 문이 열렸죠. 안으로 들어가니 좌석도 편안해 보였고 실내는 완전히 깨끗했어요. 에어컨이 적당하게 틀어져 있어서 쾌적하고 시원했죠. 기차가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초록 공간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보였어요. 도시가 깔끔하게 계획되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죠. 이곳에 대한 제 예상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새로운 팀원 지영이었어요.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없었지만 속으로는 안심이 되었어요. 역에서 내리자 출구에서 지영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밝은 미소의 여자였죠. 환영해요. 비행기 괜찮았어요? 20분 정도 걸어가며 지영이 주변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길마다 편의점이 하나씩 있었고 카페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거리에는 익숙하지 않은 음식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어요. 여기가 내가 살 곳?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방은 작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어요. 책상, 옷장, 그리고 개인 욕실까지. 새 룸메이트 선이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밥솥 사용법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모든 게 심플하지만 하이테크였죠. 배고프죠? 배달시킬까요? 밤 10시였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죠? 여기선 대부분 가게가 자정 넘어서까지 배달해요. 결국 치킨과 맥주를 시켰어요. 30분 만에 도착한 음식은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여전히 뜨거웠어요. 팁을 줄 필요도 없었죠. 뉴욕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서비스였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적었어요. 첫인상 예상과는 전혀 다르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효율적이다. 배달 음식은 놀라울 정도로 좋다. 사람들은 진심으로 친절하다. 아마 이곳에서의 1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지도. 서울에서의 3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있었어요. 회사 생활도 익숙해지고 사무실 근처 최고의 커피숍도 찾았죠. 한국어도 조금씩 익숙해져서 음식 주문하고 감사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하루하루 새로운 것들이 계속 놀랍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저는 그냥 뉴욕에서 온 방문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겨울이 찾아왔어요. 서울의 추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람이 높은 빌딩들 사이로 매섭게 불고 있었고 두꺼운 코트와 따뜻한 부츠를 샀지만 추위는 어떻게든 제 틈을 파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목이 간질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머리가 무겁고 뜨거워졌죠. 뼈마디가 쑤셨고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뉴욕에서는 감기나 독감 때문에 회사를 쉬지 않았어요. 아파도 출근하는 게 당연했죠. 그래서 약을 먹고 몸을 끌어올려 지하철을 타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버티는 게 고문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작은 흔들림에도 머리가 쿵쿵 울렸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몸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간신히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손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팀장님 김 과장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죠. 앤더슨 씨,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는 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표정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내일까지 보고서 마감이라서요. 뉴욕에서는 아픈 직원이 나오면 동료들이 싫어했어요. 일이 더 많아질 테니까. 그런데 여기에선 팀원들이 흘끔흘끔 저를 쳐다보며 걱정하고 있었어요. 짜증이나 귀찮아하는 기색은 없었죠.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김 과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전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5분 후 그는 외투를 걸치고 다시 나타났어요. 택시 불렀습니다. 집으로 갑시다. 보고서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택시 안에서 그는 최대한 저와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걱정스러운 눈빛만큼은 가까이 와 있었죠. 완전히 쉬세요. 이메일도 보지 말고요. 팀이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아, 제가 낼게요. 아니요. 그냥 빨리 나와서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는 짧게 인사하고 택시로 떠났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침대로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어서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였죠. 얼마나 잤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러갔고 눈을 떴을 땐 창밖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니 동료들한테서 걱정스러운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어요. 뉴욕에서는 아프면 그냥 혼자 싸우는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여기에선 누군가가 제 안부를 묻고 있었어요. 너무 아파 보이네. 뭐라도 먹었어? 선희는 말없이 쟁반을 제 옆에 내려놓았어요. 따뜻한 죽 한 그릇, 차, 그리고 약. 이거 우리가 아플 때 먹는 죽이야. 속 편하게 해줄 거야. 한 숟가락을 떠먹자 부드러운 쌀과 은은한 생강향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뜨거운 차는 타오르는 목을 진정시켜 주었고요. 그녀는 빈 그릇을 치우고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방 온도 올려놨어. 한국 집은 바닥에서 따뜻해지거든. 몸 회복하는데 좋아. 발밑에서 은은한 온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죠. 너무 고마워 선희. 이렇게까지 날 보살펴주니 눈물이 날 것 같아. 아프잖아. 그리고 너 여기 혼자 있잖아. 그녀는 마치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듯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뉴욕에서는 혼자 살아남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전혀 다른 걸 경험하고 있었죠. 진짜 강함이란 때로는 도움을 받아들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아픈 몸과 함께 마음 한쪽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아마 나는 이곳에서 예상보다 더 많은 걸 배우게 될 것 같았어요. 서울의 계절이 변하고 있었어요. 겨울에 차가운 눈이 녹고 봄이 오자 벚꽃이 도시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그 모습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그렇지만 봄은 너무도 짧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여름이 와버렸어요. 그해의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울은 언제나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새 가을이 찾아왔어요. 노랗고 붉게 물든 나무들, 서늘한 바람이 뺨을 스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닫고 있었죠. 내 한국에서의 1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걸. 어느 아침 뉴욕 본사에서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제목은 다음 달 귀국 일정.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있었어요. 물속에 돌이 가라앉듯이. 메일을 열어야 했지만 도저히 클릭할 수 없었어요. 그냥 노트북을 덮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멀리 보이는 산들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 카페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여기가 집처럼 느껴진 걸까? 출근길 지하철에서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젊은 남자가 힘겹게 서 있는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어요. 아이 엄마는 작은 책을 펼쳐들고 아이에게 영어 단어를 읽어주고 있었어요. 친구 둘은 한쪽씩 이어폰을 나눠 끼고 같은 음악을 들으며 웃고 있었어요. 서울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연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이런 장면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원래부터 제가 이곳에 있었던 것처럼.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팀원들과 대화를 해요. 처음엔 단순한 단어밖에 몰랐지만 이젠 간단한 농담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팀원들은 언제나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줬어요. 제가 틀려도 절대 비웃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우린 작은 식당에 모여 앉았어요. 매운 순두부찌개, 불판 위에서 지글거리는 고기, 정갈하게 놓인 반찬들. 뉴욕에서는 혼자 책상에서 점심을 먹곤 했는데 여기선 밥을 함께 나누는 게 당연했어요. 이젠 저도 자연스럽게 반찬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뉴욕에서 또 이메일이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무시했어요. 아직은 읽고 싶지 않았어요. 퇴근 후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홍대로 향했어요. 젊은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 늦은 시간인데도 여전히 활기찬 분위기. 카페마다 사람들이 앉아 책을 읽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거리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노점에서는 손으로 만든 액세서리와 그림을 팔고 있었죠. 핫초코 한 잔을 사서 벤치에 앉았어요. 앞에서 K-팝 댄스팀이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관중들은 열정적으로 환호하고 있었죠. 공연이 끝나자 몇 명이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 중에는 외국인도 있었고 저처럼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똑같은 박수를 받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이번엔 뉴욕 상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이메일 봤나요? 귀국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순간 주변의 음악 소리가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어요.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손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김 과장의 방 앞에서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었으니까요. 김 과장님, 저 계약이 다음 달 끝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하고 있나요? 그게 혹시 여기서 더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어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요? 저도 처음엔 뉴욕으로 돌아갈 날만 세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날짜를 세는 걸 멈췄어요. 그리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회사에 이야기해보죠. 확답은 못하지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검토한 결과 2년 계약 연장이 승인됐습니다. 나는 남기로 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